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다양한 분야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한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생각나네요. 네. 저는 스마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스마트한 창현 씨지만 네. 감사합니다. 제외하고도 뭐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플랜트, 빌딩, 스마트 헬스케어 생각나는 거 많은데요. 참 많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업은 어떨까요? 뭔가 당연히 농업도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농협도 확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똑똑한 농업, 스마트 팜.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외모는 아니지만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스마트팜을 꿈꾸는 홍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를 사랑하는 미래농업의 씨앗 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잘 오셨습니다. 농업하면 여러 산업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길고 또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농사, 농업, 농부하면 두 분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과 들과 밭과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오. 최근에는 운전을 하거나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보면 또 그러한 초록초록한 풍경을 보면서 좀 따뜻한 이미지, 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맞아요. 뭐 스마트팜이 도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여행을 갈 때 풍경을 바라보면은 봄, 여름에는 초록초록하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노랗고 맞아요. 이런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농업이 1차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아무래도 이 농부분들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중간에 또 새참 드시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 농촌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소가 밭을 간다든가 예. 직접 손으로 모내기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요. 근데 농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 그 부지런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내부에서 들여다보면은 지금 농업 환경이 기후 변화라든가 노동력 감소 이런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기술도 많이 지금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부터 스마트한 농업으로 많이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요. 요즘은 농부라는, 농사꾼이라는 단어보다도 농업 경영인, CEO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희 대표도 대표님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부끄럽지만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농촌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거든요. 오늘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중년 이상의 어르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잘생기시고 귀여우시고 깔끔하시고 세련되신 우리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농업이 많이 정말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조건희 대표님처럼 네. 요즘에 청년 농부들이 많이 있는가요? 좀 궁금하네요. 요즘은 네. 청년들이 오히려 더 어르신들보다도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스마트팜을 많이 하고들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 하면 인력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네.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체감을 하세요? 저도 많이 체감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뭐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졌고 인력들이 많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 또한 농사를 또 빨리 접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인력이 없어서 뭐 토마토를 못 한다든지 네. 뭐 작물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예. 인력난이 심하다는 얘기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물이나 과일의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농촌의 문제가 인력난 문제뿐만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기상이변, 기후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올 여름 6월 더 더웠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더 더웠던 비도 거고. 많이 왔고. 예, 안타깝지만 폭우로 의한 피해도 있고요. 근데 농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 변화, 그다음 특히 날씨가, 그다음 이상 기후 이런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관련 연구를 했거든요. 기후 변화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따뜻해지면은 이제 과수가 재배 적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이동을 하겠죠. 어.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특히 사과인 경우에 이제 50년 지난 2070년이 되겠죠. 2070년에는 강원도 일부에서밖에 사과를 재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 그런 만큼 이 기후 변화가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팜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업인들이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농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력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농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이 아닐까 싶거든요. 농업이 어디까지 똑똑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들어봤던 거는 무인 드론이 농약을 준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온도를 비닐하우스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습도도 조정을 해주고 좀 물을 오토매틱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영화 속에서 봤던 이 농장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농장 모습이 아닐까. 뭐 설국열차에서 네. 식물공장, 아. 식물농장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네. 영화 마션에서 이 우주기지 속 실험실 같은 농장도 아직은 당연히 좀 힘들고 먼 미래 이야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농장이나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스마트팜의 범위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럼 아마 스마트팜이란 무엇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무인화 자동화 기술들을 축사, 온실, 그다음에 양식장 이런 데에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격이나 자동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서 제어를 해서 네. 환경 조절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작물을 키우라든가 가축을 키워서 가축이나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가는 형태가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농업인의 노하우, 경험이죠. 감각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런 걸 쌓으려고 하면 10년, 20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수치화한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 조절을 한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할 수 있어서 미래 농업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스마트 농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스마트팜하고 스마트 농업하고 좀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예. 스마트팜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농장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온실, 축사, 양식장, 이게 이제 한정적으로 스마트팜의 개념이고요. 스마트 농업은 이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축, 이 축산물들을 유통하고 소비자까지 전달하고 하는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스마트 농업 이렇게 좀 나누어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스마트팜의 운영의 최전선에 있으신데 이 스마트팜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컴퓨터 이제 30초 단위로 또 1분 단위로 이제 온도와 습도가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온도는 몇 도, 습도는 몇 프로고 또 앞으로 관리할 온도와 습도를 또 세팅을 해서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네. 또 어떤 방향으로 작물을 조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데이터가 생각보다 아주 촘촘하게 저장이 되네요. 네. 매 초, 매 분마다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몇 초마다 저장된다니 지금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호기심 돋보기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지만 아직 확실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 이 스마트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부터가 똑똑한 스마트팜. 과연 어디에서 얼마나 이 똑똑함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팜이 활약하고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짜잔. 와,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으차, 스마트 온실입니다. 네. 네. 조건희 대표님, 지금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온실에는 어떤 스마트한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온도, 이제 습도 같은 것을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센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온실 내부에 곳곳이 배치돼 있고요. 또 이제 천창이나 뭐 이런 물들을 자동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내부의 설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조금 높아졌다 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추고 작물에 최적화된 온도를 자꾸 천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맞춰가는 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한데요. 저절로 막 그러니까요. 창문도 열리고. 그러면은 다음은 스마트 과수원인데요. 네. 과수원. 네, 온실하고 다르게 과수원은 이 천장, 지붕이 없잖아요. 오. 네, 하늘이 곧 지붕인데요. 이 스마트 과수원은 어떤 점이 똑똑할까요? 이제 스마트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하고 다르게 이제 천창이 없으니까 네. 기상 환경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조절이 더 많이 되거든요. 내부의 환경보다도 이제 외부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추울 때 그럴 때 이제 물을 주고 안 주고를 이제 기상 데이터와 접목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스마트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과일은 훨씬 더 당도도 높고 저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저도 왠지 느낌상으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최적의 조건에서 재배가 되니까. 이제 어쨌든 물의 공급을 제때 필요할 때만 주고 꼭 필요 이상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훨씬 당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네. 다음은 으차, 스마트 축사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좀 관리 방법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온실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환경 관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축사나 이 돈사 같은 데는 이제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환경 관리 쪽에 들어가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작물은 움직이질 않는데 가축은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축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제어를 하는데, 먼저 얼마나 운동량이 많은지, 그다음에 특이 행동을 하는지,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질병의 유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먹이를 얼마나 줄지, 그다음에 물을 얼마나 줄지, 어느 정도에서 끊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움직이는 동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축사가. 예, 조금 그 움직이는 동물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좀 기술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농장 주인이 밤에 잠을 잘 때 이 스마트 축사를 통해서 아픈 동물을 감지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인간들도 감기가 걸리면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가축들도 소리가 바뀌거든요, 오는 소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이 농장주가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긴 한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가보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울음소리의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파수의 영역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병이다까지도 이제 연구를 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와, 신기하네요, 정말.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 이 동물과 식물을 기르는데 적용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스마트 양식장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물고기는 집에서조차도 기르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이 양식장에서도 똑똑한가요? 그렇죠. 이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을 명확히 아는 건데, 그 네. 아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센서나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양식장은 또 아까 축사하고 다른 게 이번에 물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질 환경이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제어, 환경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질 환경 제어 기술이 있고, 동일하게 가축이든 물고기든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제어하는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예로 이제 물고기 양식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먹이를 주면 물고기들이 막 모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물결 같은 거품 같은 게 일어나서 밝기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고서 먹이를 줘서 그 부분이 점점 적어지면은 먹이를 그만 주는 거죠. 예전에는 일정 양을 줬는데 이제 상황을 보고서 주는 형태가 되고요. 네. 그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영상에서 물고기 크기를 측정을 해서 무게를 추정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의 기술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배부터 양식까지 오. 이 농업의 대부분의 분야에 스마트팜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네. 네. 농업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스마트팜에 양보하세요. 네. 이상으로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농업이 경험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팜은 더 정밀한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 중심이고 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화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아무래도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였던 인력난도 스마트팜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스마트팜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청년농이라든가 네네. 귀농하신 분들, 그다음에 장목을 바꿔서 새로운 장목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입하기가 쉬워지죠. 그런 진입하기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농업 인력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험 얘기하셨지만 초반에 시행착오들 많이 겪으시는데 그것도 조금 줄여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보통 농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잘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소득으로 따지면은 좀 낮은 농가들이 있는데 잘하는 농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라 쫓아가기가 어렵고 경험적인 부분의 노하우가 다르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 온도 관리를 하는데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팬을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하열을 위해서 안개 같은 분무를 해서 좀 온도를 낮춰야 되는지 하는데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럼요. 그만 자동으로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로 창을 먼저 열을 건지 팬을 돌릴 건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네.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IT에 익숙한 20, 30대 청년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실제로 2021년에는 청년 귀농 인구가 역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2021년에 귀농 기촌 인구를 보면은 53만 명이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귀농 인구를 보면은 약 2만 명입니다. 근데 이 인구가 귀농 기촌 인구의 11.7%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청년 농업인이 작년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청년 농업인이 왜 귀농 기촌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사유가 농업이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 농업을 하니까 그걸 받아야지 가업을 받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보통 농업하면 비전이 없고 힘든다는 직업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청년농이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 대표님은 어떻게 농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둘 다 선택하게 됐습니다. 비전과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케이스죠. 예. 그럼 부모님께서는 어떤 농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다양한 농업을 하셨는데 노지부터 뭐 수박, 멜론, 지금의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 뭐 사실 저는 노지부터 뭐 단동 하우스, 스마트팜까지 다 경험을 어려서부터 했거든요. 와, 부모님께서도 스마트팜을 직접 하셨던 거예요? 네, 주모님 밑에서 제가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스마트팜을 배우다가 그걸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직접 옆에서 보셨는데 뭔가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실제로 비전을 느꼈고 이게 사람들은 이제 돈이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힘들긴 하지만 이게 돈이 되고 또 비전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팜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이 농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 같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인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이 스마트팜 기술도 굉장히 좀 상위권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면 온실이나 축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제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 기술이라든가 자동화 무인화 기술이 조금 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스페인, 뭐 프랑스 다양한 나라들의 이제 선진 농업을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웬만한 일들은 다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규모적인 차이가 있어서 국내엔 사실 도입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ICT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농업에 적용하고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많이 활용합니다, 요새는.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병이 들었는지도 판단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라든가 그 영상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기술들이 저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거를 농업에 맞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맞게끔 하는 부분의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비록 조금 늦게 스마트팜을 시작했지만 저희가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 최초의 온실을 만든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세계 최초 온실이요? 온실이요. 오. 네.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배익열의 잡학사전에서 자연 제약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농사를 시도하고 도전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죠. 있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요즘에는 사시사철 계절에 대한 과일의 개념이 약간은 달라졌는데 맞아요. 이런 가격이 것들을- 문제지.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먹을 가격이 수 문제지만 있습니다. 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절에 관계없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온실의 발전 덕분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이 온실이고요. 그간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온실, 세계 최초의 온실은 1619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2001년 대한민국 한 고서점에서 한 권의 책이 발견됩니다. 바로 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산가요록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선조들이 겨울철 채소를 가꾸는 조선시대 온실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면을 막고 종이를 발라 기름칠한다. 남쪽 면도 살창을 달고 종이를 발라 기름칠한다. 구두를 놓되 연기가 나지 않게 잘 처리하고 온돌 위에 한자 반 높이의 흙을 쌓고 봄 채소를 심는다. 건조한 저녁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되 날씨가 몹시 추우면 반드시 두꺼운 것으로 덮어준다. 또 날씨가 풀리면 즉시 철거한다. 날마다 물을 뿌려주어 방 안에 항상 이슬이 맺혀 흐르기 마르지 않게 한다. 꽤 구체적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제 기록을 토대로 복원을 성공하게 되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온실보다 조선 온실 창순루가 170년이나 170년 앞서 만들어졌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죠. 와.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당시 네. 온실의 모습 국보 249호 동월도에도 이 창순루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숑. 슝. 예. 받으셨죠? 예. 바로 이렇게 우와.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선 최초의 온실 창순루는 반타원 형체의 둥근 지붕과 창살이 없는 문, 실내 온도를 데우기 위해 벽장이라는 가온 시설을 갖춘 독특한 목조 건물입니다. 17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크 온실보다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하죠. 한 가지의 예만 들어보면 독일 온실의 경우 난로로 데운 공기가 불어넣는 그 과정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흙까지는 데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는 온도를 이용해서 흙의 온도를 25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환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역시 온돌입니다. 온돌 좋아하시나 봐요. 좋죠. 네. 좋죠. 이 밖에도 빛 투과율, 또 습도 조절, 온실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훨씬 우리 창순루가 과학적인 기술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온실은 어디? 조선이다. 맞습니다. 조선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프로그램에서 늘 느끼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으쓱으쓱 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배익렬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와. 네, 세계 최초의 온실은 조선에서 만들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기는 한데 서양의 경우 꾸준하게 기술을 발전시켜 온 반면에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도중에 맥이 좀 끊겼다는 거 그게 좀 살짝 아쉽습니다. 연구관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희망은 있습니다. 2020년에 스마트 농업의 기술 수준을 보면은 네덜란드가 있는 EU가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EU를 100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2에서 약 1년 정도의 격차가 있고요. 일본은 82로 3년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이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70으로서 약 4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많아 보이는데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5.2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따라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이제 미래 농업 기술에 이제 연구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현장에 확산하는 노력으로 해서 이런 기술 격차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K 스마트팜 하니까 저는 요즘에 앞에 K가 붙으면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한국형 스마트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우리 연구관님 팀세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0년도까지는 노지에서도 토마토를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지에서는 재배를 안 하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이제 노지 토마토 수확량을 보면 시바르당 300평에 4.2톤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로 들어가면서 수확량이 약 5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지에서 이제 재배를 안 하고 다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노지에서 토마토를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 농가라고 이제 농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시설에서 재배를 했을 때 3배 정도 더 수확량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마트팜을 적용을 하니까 현재 시바르당 28.2톤의 생산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조건희 대표님도 스마트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 온실은 총 3개 단계를 나눠서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산업화,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국형 스마트팜 1세대는 농업인의 편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업인이 불편했던 것들을 해소하는 형태로 갔고요. 이제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여기에다가 플러스된 게 생산량 향상입니다. 그래서 편의성 플러스 생산량이 들어가고요. 이제 3세대는 기술 확산에 대한 향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형 스마트팜을 수출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향상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 온실의 환경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정보가 주요 데이터가 되고요. 이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인이 실제 통신과 연결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내 농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의 온도라든가 습도, 그다음에 농장의 지금 작물이 어떤 상태인지 정보를 얻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문을 열을지 닫을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개입을 하고 정보 기반으로서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오이를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은 친척의 경조사가 있어도 못 간다고 합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환경에서. 그런데 이 1세대를 적용을 하게 되면 원거리에서도 내 농장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탭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2세대는 아까 환경 정보에 플러스 이제 작물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작물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목표로 했던 생산성 향상을 하는데 작물이 잘 크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영양 결핍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또 병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작물 정보라고 해서 그걸 얻는데 한 예로서 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개양병과 같은 5종류의 병을 지금 학습을 시켜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잿빛 꽃방이 등 6종류의 질병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 평균 진단 정확도를 보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94.1%, 딸기 같은 경우는 96.2%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작물에 대한 정보도 같이 데이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형 3세대 스마트팜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 해결된 모델을 가지고서 해외에 수출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무의나 자동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설에서 가장 고역 작업, 그러니까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방제입니다. 그리고 또 운반이라고 하는 형태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인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로봇, 그다음에 농업인을 쫓아다니면서 운반을 도와주는 추종 로봇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누구나가 다 고품질의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로봇도 현재 개발 중인데 이게 저녁 때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몇 개 달렸고 내일 딸 토마토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적으로 얼마를 생산할지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에도 세대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첨단 기술이 더 확장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몇 단계까지 상용화가 된 건가요? 지금 1단계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상용화가 완료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2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제를 수행을 해서 농업 현장에 들어가서 보완하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1.5세대가 보급되고 있고 상용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조건희 대표님의 스마트팜은 몇 단계까지 적용이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조건희 대표님께 틈새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리 체인지해 주세요. 저희도 아까 연구관님과 마찬가지로 1.5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팅을 통해서 작물을 조절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농사를 왜 시작했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업에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농사를 이제 남들보다 좀 어린 나이에 접했었고 그래서 농사가 가장 익숙한 일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익숙했고 또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일들을 도와가면서 농사 일을 조금씩 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저한테도 좀 맞는 일인 것 같고 또 재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농수산대학이라는 이제 농업대학을 진학해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배웠는데요. 이론 교육과 실무를 나가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 농업에 대한 비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노하우도 없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아버님 밑에서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업을 기술도 배우고 농사에 대해서 좀 친밀감도 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농협이라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진지들을 많이 갔는데 그 전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를 가보니까 유리온실이 굉장히 많고 왜 유리온실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그럼 광 투과용을 생각해서 유리온실로 가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비닐온실하고 유리온실하고의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유리온실이 좀 더 비닐온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온실에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스마트한 농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창업을 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이 되는데 분 단위, 초 단위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활용해서 오늘의 농사는 어느 정도 됐고 물은 잘 들어갔는지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체크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확인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실수가 없다 보니까 생산량도 극대화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생산량이 월등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유리온실이 확실히 생산량이나 수확량도 올라가고 또 매출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몸소 느낀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유리온실이 뭐 좋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되고 또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고도화된 기술은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줍니다.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천창을 열거나 물을 주거나 이런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보조자 역할을 수행을 해줘요. 스마트팜이 점차 많이 보급되면 뭐 경쟁력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다른 뭐 노지나 이런 스마트팜이 아닌 농사에 비해서도 경쟁력도 훨씬 더 많이 갖출 수도 있고 뭐 생산량이나 수익성에서 많은 이점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 질문 정도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대표님의 주력 생산 품목도 궁금하고 매출과 연봉도 궁금합니다. 매출과 연봉이요? 전 주로 이제 완숙 토마토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토마토. 토마토. 매출은 월 억대 매출은 달성했습니다. 월. 네. 월이요? 월. 매출을 우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아직 뭐 억대 정도는 됩니다. 월 억대인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스마트팜의 미래는 밝습니다. 너무 많네요. 3세대 스마트팜이 되면은 매출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기대를 하고 3세대가 있습니다. 되면 네. 농촌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네,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크고요. 가끔씩 이제 모니터링 하러 이제 농장에 내려가서 잘 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농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팜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기까지 신생학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강연을 들으니까 3단계 스마트팜이 가져올 변화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3단계 스마트팜은 우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약 3,8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7년에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보완하고 다시 이제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면 2030년부터는 아마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3단계가 도입되면 노동력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동화 또 첨단화가 되었을 때 농부들은 그럼 뭘 하면 될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게요. 농부들이 이제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놓치는 부분을 또 농부가 직접 이제 걸어 다니면서 토마토도 확인하고 오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기계를 기계가 100%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예. 아직까지 농촌은 농업인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네요. 조 대표님도 그러면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3세대 스마트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2030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스마트팜이 3세대 스마트팜은 정말 농촌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보급, 상용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온실, 스마트팜을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설원의 재배 면적이 약 5만 5천 헥타 정도가 되는데 2020년에 약 5,900헥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축구장 한 8,000개 면적이 되거든요. 와,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제 7,000헥타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라 좀 더뎌 보이기는 하고 하지만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팜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떠한 경쟁력을 볼 때는 그 시장의 규모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스마트팜의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마켓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농업의 시장은 약 2.4억 달러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약 4.9억 달러로 상승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좀 시장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지나면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확인했으니 이번엔 세계 시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사실 결국은 우리가 경쟁해야 될 곳이 세계 무대잖아요. 동일한 자료에 의하면은 세계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한 40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는 138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인데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은 22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매년 이렇게 성장률이 약 9.8% 약간 낮습니다만은 규모적인 면에서는 좀 큽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대형 마트를 갔는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채소를 파는 그 코너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기업에서도 스마트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도시에서도 농사 짓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도요. 예. 도시농업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네. 도시농업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거든요. 치유 목적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치유 농업 쪽 하나하고 이제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기술 적용 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 형태의 건물 내에서 인공광을 기반으로 해서 작물을 키우는 식물 공장이 현재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개소 전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데에 이제 잘 활용하지 않는 공간에다가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서 메트로팜이라고 시설들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 가보면은 실제 채소를 저희가 따서 샐러드를 해서 아니면은 햄버거 같은 데에 넣어서 우리가 먹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도시농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도 개인들이 가정 안에서 채소를 키우는 형태 식물 재배기 같은 것들도 지금 한 업체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트화되어 있는 게 씨앗을 넣어놓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작물을 키워주는 형태의 것들도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아마 스마트팜들을 국민들도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뭐 규모는 작더라도 스마트팜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네네. 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스마트팜, 똑똑한 농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씩 부탁드려볼게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이제 다가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름만 듣고서 이제 어렵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면은 일반 온실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농사를 할 수 있고요. 재배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실제 발소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만큼 자주 들여다봐야 네.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 이미지는 농업이 좀 어렵다, 힘들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마트팜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작물이 농부의 발소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창문 여는 소리라든가 물 주는 소리, 양액 주는 소리를 듣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농업 관련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연구관님 덕분에 저희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의 시간인데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마트팜이란 과학으로 심는 씨앗이다. 오. 과학
씨앗도 심고 데이터도 네. 심고 물도 뿌리고 무럭무럭을 기대해 봅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반이 빠르게 완성이 돼서 농업이 1차 산업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할 예정입니다.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할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See, I was resting at the bar, minding my own business as I kick up the travel tone on my radio tape. Play that box right, just loud enough so folks could hear its high. Out of nowhere, was the woman I am dating. Investigation made, she was demonstrating.